일단 내킨 겸해 나온 겸해 신영복부터 설명해봐요. 예, 신영복은 그 통역당에 그 당시 그 잡힐 때 그 육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육군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이었고 달필에 아주 그 글을 잘하고. 가면서 얘기 다 물어볼 때요. 황소연 장군님 육사 다닐 때 배웠어요 신영복한테? 안 배웠어? 아이고 다행이네. 전일 겁니다. 장로님이 그때 배웠으면 장로님도 빨갱이 될 뻔했는데. 이야. 그래서 아마 신영복은 사실상 그 사람 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호 교수가 신영복 저 만나본 적 있어요? 신영복 못 맞고 박성준하고 제가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박성준하고? 예. 그래서 너도 간첩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성준 씨가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같이 좀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어수선할 때입니다. 소련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때 이동호가 전향하기 전이네. 그럼요. 저도 혁명가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참난. 그때 신영복이 저기 뭐 유금주 이혼해. 이거 완전히 간첩하고 어떻게 사냐. 아니 그때 이거. 안 그래도 그 유금주가 저한테 울면서 항의했어요. 뭐라고? 그건 딴 얘기구나. 그래서 박성준, 신영복. 그러니까 그때 박성준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그 막스와 그리고 주체 사상의 그 대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무너졌지만 소련은 관리를 잘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막스의 사상, 혁명의 대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역당 경기 동부연합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이에 중간에 민중당이라고 있었죠. 민중당 있죠. 북한의 서열 10위 안에 있는 이선실. 예, 이선실가 내려와서. 북한의 서열의 10번째 안에 있는 17, 17위에 있습니다. 17위 간첩이 한국의 서울에 와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요. 그 다음에 이재호. 그 다음에 또 송영길. 이 사람들이 민중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북한 정당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때 이선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송된 북송교포. 일본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간 정식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정식 주민등록증 가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중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도 민중당 만들 때 저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이니까 그때 이제 이재호 씨하고 뭐 많이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그때 보면 마음씨 좋은 할머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아주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와서 뭐 에어컨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그 다음에 밥을 자주 사줬어요. 밥을 자주 사주고. 예. 그때 이재호도 우리한테 밥은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돈은 아니겠죠, 뭐. 자, 그래서 그 민중당 사건도 결국은 북한의 정부를 대한민국에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공작에 의한 만들어진 그 후에 김문수는 전향을 했잖아. 그리고 그 민중당 때 선언문도 제가 알기에는 이선실 쪽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 북한에서요. 북한에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석기 정당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건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거는 정식 성공을 했잖아요. 정식 성공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10몇 명 됐잖아요. 그건 그 후에 이제 이석기 정당 2죠. 그게 이제 경기 동부연합인데, 그게 이제 민족민주혁명당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은 이제 김영환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강철이라고요. 우리나라 학생운동 주석파의 원조가 강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거기 이제 북한의 간첩하고 만나서 북한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령을 받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 만든 게 민중혁명당이고 그때 이석기는 그러니까 경기 남부위원회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직 선전 뭐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3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혁명당 중앙당이 있고 지하당이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경기도당인데 경기 남부위원당의 이석기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드디어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잡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죠. 예, 그때 해산됐습니다. 해산됐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이석기 정당.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토록 그 뭡니까 탄핵을 당하고 아마 광화문 내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왜 그 목을 잘린 걸 걸고 다니고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명의 전독의 최고의 교두보인 민족민주혁명당 아예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2번으로. 근데 이거를 해산시켜 버렸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없애 버렸으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강원에서 비닐 텐트 보여줘봐. 비닐 텐트 투쟁을 할 때 바로 내 옆에 이석기 누나가 비닐 쳐놓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해.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되냐고 따져 나한테. 그럼 주한미군이 없으면 일단은 경제부터 망하는데 해서 이석기 누나하고 내가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옆에 텐트가 몇 개 있었죠. 그 우파 텐트는 목사님 텐트밖에 없었어요. 그때 좌파 텐트가 한 7, 8개 쫙 있었어요. 맞아. 예, 목사님 텐트만 유일하게 지금 용감하게 거기 혼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밤에 테러 안 당할까 되게 걱정했어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비닐 텐트 여기 나왔잖아. 봐요. 비닐 텐트 여기 나왔잖아. 요 옆에가 예. 저기 이석기 누나가 쳐놓은 것이고 해서 어떨 때는 좀 정도 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무원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석기 누나가 돼서 공무원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냐고 내가 굉장히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3, 4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이 뭐냐. 이번에 이재명 당이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성남시장으로 간 것 전에요. 성남에서 그 새칭 그 좌익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그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이석기가였던 경기 동부연합에 와 연합에서 활동합니다. 그때 성남시에 뭐 병원 만들기 작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성남에서 나중에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한 번은 떨어지고 될 때 김미희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의 김미희랑 성남시장에서 붙었다가 맞아. 김미희하고 후보 단일화해서 맞아. 김미희가 빠져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남시장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인수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 인수위원회 책임자가 김미가 누구냐면 그 이석기 때 국회의원 해다가 그 다음에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가지고 같이 없어진 그 이야기를 만든 서울대 약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서 그 다음에 경기 성남에다가 아예 그 모든 이권하고 왜냐하면 그 인수위원회를 아예 그냥 이석기 당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무슨 그 성남에 그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그런 게 그게 굉장한 이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들이. 근데 아무런 전적도 없이 만든 지 30일도 안 된 회사에다가 그 성남 시내 전체 청소하고 예를 들면 오물 처리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남이 규모가 크거든요. 그 기관에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석기는 자기 주변 조직원들 그 우리 시민 세금으로 성남에 전부 그 뭡니까 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권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당시에 그때 이석기 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대장동 1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건 저의 추론입니다. 목사님처럼 추론인데 상당수는 이석기와 북한으로 갔을 거다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재명이 그 후에 여기서 시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석기 지원으로 시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지사로 갔습니다. 경기도지사에서 대통령 왔는데요. 대통령 후보 될 때 그러니까 그 간첩 조직인 충북 동지회에서 북한에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석기 동지를 우리 본사에서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전폭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해달라. 다시 말하면 남한 주사파한테 총동원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주변에 한총련 출신들이 다 한총련 1기, 2기, 3기 다 의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석기 주변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석기의 사실상 조직의 배후는 누구냐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다음에 주사파고 그리고 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공천한 것은 이석기 정당보다가 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또 뭐 이렇게 그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임종석이가 왜 걔가 사실은 하루 전까지 탈당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뭡니까 부평에 있는 그 원내대표는 탈당했잖아요. 맞아. 걔는 그 뭡니까 문재인 만나고 탈당했거든요. 그런데 임종석은 그런 문재인보다 훨씬 강력한 권위가 나가지 말라 그런 거라고요. 그건 아니, 제가 볼 때 북한입니다. 임종석은 뭐 북한하고 직접 북한입니다. 통하잖아. 왜냐하면 북한에 그동안 그 대한민국에서 받은 북한 인용하면 방송 인용하면 그 북한에 그걸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다 모아뒀습니다. 지금 맞아. 북한에다가 맞아. 북한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이번에 탈당 안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선거의 분수령이었는데 이재명이 흔들리냐. 근데 그거를 탈당 안 시킨 건 제가 볼 땐 북한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옛날에 노무현 때부터 거의 간첩 수준에 가 있던 박선원 있죠. 예, 박선원. 아이고. 박선원이가 김승규 장관이 국정원장 할 때 박선희를 체포하려고. 예. 왜냐하면 그 왕재산 사건 예, 왕재산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A4 용지로 80만 장을 평양으로 넘겼어. 이걸 김승규 장관이 잡아낸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 청와대 비서관이 거기 하나 있는 거야. 박선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잘 아는데. 그렇죠. 예, 연세대. 거기 관계성이 있었다. 이거. 예, 연세대 운동권 출신인데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연세대 학생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서클 연합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갔다가 청와대 비서관 체포하려면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김승규 장관님이 잘려버렸어. 그렇죠. 저도 김승규 장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야. 당시 그리고 제가 간첩 잡으러 간 국장원장을 잘라버린 거야. 목사님 제가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번에 문재인 때 국정원의 심장부에 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 심장이거든. 거기에서 국정원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인사하고 예산을 다 주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다 북한한테 털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냐 말이야. 국민들이 도대체가.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당선됐죠. 예, 부평에 그 박선원이. 예, 그 원내대표 출신을 사선을 누르고 끝난 거야. 끝났어. 근데 그 친구를 보낼 때도 이거는 북한 지령 아니면 어렵다. 왜냐면 원내대표 사선을 날리기 쉽지 않거든요. 끝났어. 끝났다고. 나라는 끝났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 월요일 날 8시부터 우리가 전수조사 자유통일당 선거를 다시 해서 딱 물증을 가지고 우리는 5.16, 4.19, 5.16 혁명 정신으로 일어나야 돼요. 전 국민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서 반드시 재선거를 새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축도하겠습니다.